이제 고등학교 선택이 중요한데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올해 고1부터 정시 모집에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이 엄청나게 늘죠, 그죠? 근데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내신을 반영하면 좋은 고등학교에 유리해요, 불리해요? 내신을 정시에 반영하면 명문고등학교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명문고는 내신 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정시에 대해서 반영하면 명문고에는 손해인 거예요. 근데 대학들은 명문고에들을 뽑고 싶어 하죠. 그럼 대학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신을 반영하되 꼼수를 부리겠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변별력. 모든 걸 바뀌면 변별력이 있냐 없냐를 많이 얘기하는데 변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변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시험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변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1등급 때는 변별력이 있어요. 전 과목 1등급이 많지 않아요. 근데 2등급 때는 변별력이 없어요. 굉장히 많겠죠. 왜냐면 34%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한 게 2등급 애들이에요. 우리가 3, 4등급은 뭐 어차피 공부 안 하는 애들이니까 그냥 넘긴다 치더라도 2등급에서는 공부 좀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많아서 바글바글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있어요. 한 3년 전에 이 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 과목 1등급이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전 과목 1등급 받아도 의치한 약수 가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뻥으로 밝혀졌죠. 그죠? 왜냐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통계낸 거 보니까 전 과목 1등급 받은 애들이 2%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 고1이 35만 명이라고 치면 약 7,000명이 안 됩니다. 1.34%. 그러면 한 4,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4,000명이면 우리나라의 의치한 약수 학생부 교육과나 종합으로 가는 애들이 한 4,000명 됩니다. 그냥 다 들어가고 마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대한대 고대 학생부 교육과와 종합이 한 6,000명 돼요. 그러면 10,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공 1등급 받으면 그런데 스카이나 의치한 수는 쉽게 간다는 얘기니까 변별력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전공 연계가 아까 이제 우리 원장님이 문정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얘기했는데 교육과정에 어려운 과목들을 자꾸 집어넣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요. 우리 과에 오려면 이러이러한 걸 꼭 들어라는 걸 대학들이 발표하거든요. 근데 경희대학은 빡세게 했고 서울대학은 좀 널널하게 했고, 그런데 아까 이제 잠깐 얘기 나온 것이 학교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블라인드 처리하니까. 그런데 교육과정을 보면 대체로 어떤 학교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학교가 무슨 학교인지 모르지만 그 학교가 특목고인지 자사고인지 대충은 알아요. 근데 사실 그거 나중에 조심할 게 과목의 위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들으면 그 다음에 요걸 듣고 여기 순서가 정해지죠. 그걸 건너뛰면 대학은 안 믿습니다. 이놈 사기쳤네 이렇게. 그걸 나중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이 된 것이 그냥 얼떨결에 됐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한 어떤 준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잘했어요. 이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 애들이 그 지역에 의과대학 진학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지역인재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은 의무적으로 그 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게 지역의사제입니다. 만약에 전라도 애들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면 전라도에서 일정 부분 근무해야 의사 자격을 줍니다. 아니면 이제 박탈되고 그런 걸 하고 있는 찰나에 아주 좋은 얘기 또 하는 게 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의대 분리 선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의대 분리 선발? 그저께 나온 얘기인데, 의대, 만약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과가 뭐예요? 그게 보통 바이탈과, 생명을 다루는 게 산부인과, 내과 이런 거잖아요. 외과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과들은
따로 모집하는 거예요. 의대에서. 우리는 나는 이 의대에 들어가면 나는 산부인과 할 거예요. 얘들을 따로 모집해요. 그래서 걔들은 거기서만 근무를 해줘요. 그래야 의사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산부인과 갈래요 해서 온 애가 의대 졸업하고 성형외과 개업하면 걔 의사면허 박탈입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대 나와도, 의과대학 나와도 의사가 안 되는 의대도 있습니다. 의과학자. 세 번째는 일반의. 그거 나누면 어떤 과가 제일 낮을까요? 의사 못 되는 과가 제일 성적이 낮겠죠. 의대는 의대여도. 그 다음에 바이탈과, 그 다음에 일반 그 병원인데, 그런 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게 있죠. 지금은요, 수도권 애들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 못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역 인재를 풀겠죠. 서울, 경기도 애들도 지방 지역 인재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넘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10개 만든 게 있는데, 서울대 10개가 만들어질까요? 정부의 생각은 이겁니다. 세 가지예요. 브랜드의 공용화, 그 다음에 예산 지원, 거버넌스의 확립, 이 세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면, 브랜드의 공유예요. 강원대학교가 아니고, 서울대학교 강원 캠퍼스. 예를 들면 뭐랑 똑같습니까? UC,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가 UC 버클리가 있고, UC LA가 있고, UC 산타바바라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UC 버클리하고 UC LA밖에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대학도 서울 캠퍼스가 있고, 충남 캠퍼스가 딱 있는데, 제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재명 정부는 모두 얘기했냐면, 대학 이름을 바꾸자. 어떻게 바꾸냐면, 요즘에 우리나라 대학인데 만화책이던데 나오는 대학 이름이 뭐예요? 고유명사 쓸 수 없으니까. 일반적인 명칭으로 무슨 대학교라고 많이 쓰잖아요. 만화책에. 한국대,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명칭은 한국대학교를 바꿔서 이렇게 나가자는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와중에 서울대 전형하나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면 서울대를 갈 것도 아닌데 저걸 왜 할까? 이 가운데 서울대 몇 명 가겠습니까? 냉정히 따지면 10분 갈까요? 그죠? 많아요. 근데 서울대 전형안이 왜 중요하냐면 저게 흐름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서울대를 다른 대학에 따라갈까? 아니면 안 따라갈지.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대, 경희대, 서강대, 건국대 거를 보여줄 건데, 왜냐면 그 네 대학밖에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서울대 거가요, 엄청난 휴크를 우리한테 가져왔어요. 근데 저는 서울대만 가능한 거지, 다른 대학은 안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인형 선발, 지금 한 학교에 2명씩이잖아요. 그거를 3명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이런 애들은 지역인형 선발 지원 못 합니다. 지금은 지원할 수 있는데 안 뽑죠. 고양외고 애가 지원해도 잘 안 뽑습니다. 근데 잘 안 뽑지만 작년에 17명 뽑았거든요. 근데 2028에서부터는 서울대는 아예 고양외고, 고양국제고 이런 애들한테는 지역균형 선발 지원 자격을 안 줘요. 일반고만 줍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폐지합니다. 이거는 진짜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면 이 경기도 북부 애들, 일산 애들은 마찬가지인데 전교 1등을 해도 상합 7을 못 맞춰가지고 서울대 못 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근데 걔들이 다 서울대 가요. 왜냐면 수시에서 수능을 안 봐도 가니까. 지금은 일반 전형일 때만 수능이 필요 없는데 앞으로는 수시 모집 지역균형 선발도 수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빵점 받아도 갑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산 애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근데 서울대학이 지역균형 선발 정시 모집은 폐지하고 수시로 넘기는데 서울대학이 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멍청한 애들 안 뽑겠죠. 그럼 안 뽑는 방법은 뭐예요? 수능 최저를 반영 안 해요. 근데 멍청한 놈을 골라낼 거 아니에요. 모르고 골라냅니까? 면접 30%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면접 문제가 거의 책자에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일산 애들이 아마 면접 때문에 좀 골치 아플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더 쇼킹합니다. 지금 우리가 학생부 말고 수능 경우는 표준 점수가 있고 100분위가 있고 등급이 있잖아요. 근데 서울대가 정시 모집 1단계에서 수능 100%로 뽑는데 등급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등급 합으로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점자가 무지하게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골고루 잘하는 애들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애가요, 수학 100점입니다. 수학을 무지하게 잘해요. 수학 100점이에요. 이건 1등급이죠. 근데 어떤 애가 걔가 국어는 잘 못해서 89점 받았는데 국어 1등급은 90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수학 1등급, 국어 2등급인데 총점은 189점이잖아. 그죠? 근데 어떤 애는 수학 90점, 커트라인에서 1등급. 그 다음에 국어 90점, 커트라인에서 1등급. 그러면 합이 2잖아요. 그런데 총점은 180이잖아. 그러니까 앞에가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안 좋아서 걔는 날아가고 두 번째가 붙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골고루 잘해야 돼요. 얘는 뭐 수학만 잘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3배수를 뽑아요. 그 다음에는 2단계는 수능 60에 교과 영양평가 40점이에요. 근데 100분이라고 합니다. 표점보다 더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교과 영양평가라는데 교과 영양평가하고 내신하고 다른 겁니다. 저건 교과 영양평가는 내신 플러스 비교과 합친 거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서울대학은 내신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고 모든 걸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 영양평가가 40점이에요. 꽤 큽니다. 이과대학은 적성검사 있고 그런 와중에서 보시면 이렇게 해요. 우리가 그동안 한국사를 아주 우습게 알았잖아요. 근데 서울대학 1단계에서 국어, 수학, 영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가 다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사 1등급이나 수학 1등급이나 똑같은 1등급이에요. 비율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한국사를 못 보면 얘가 날아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가 상당히 쇼킹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2단계는 또 한국사를 빼고 국어서 탐구만으로 이렇게 하고 교과영양평가는 ABCD로 하는데 이건 학생부 종합진이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내신 플러스 비교과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설명드린 거니까 통과할게요. 근데 요건 이제 전공 연계 과목은 이건 우리 과에 오려면 무슨 과목을 들어라고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다 할 거니까. 보시면 문과는 그냥 제일과만 하면 되고요. 이과는 개별 과목이 있는데 그렇게 널널해요. 철저하지 않아요. 경희대학은 철저합니다. 그래서 경희대학이 올 초에 자기네가 무슨 과목을 한다고 이걸 발표했는데 서울대학이 6월에 발표했거든요. 근데 서울대학은 느슨하게 했어요. 그래서 경희대학이 지난 8월 달에 수정 발표합니다. 서울대학처럼 약간 느슨하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역량평가 면접이 아주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프로바인딩 퀘스천으로 탐침 질문을 하는데 이게 보면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창의적 문제 해결, 융합적 과제 수행, 분석적 주제 토론 이걸 한다는 건데 보시면 이게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실래요? 한번 나 같으면 어떻게 답변하겠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사실은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논술 강사였었는데 이걸 딱 바라보는 순간 뭐라고 답변해 줄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나아요. 그 다음 페이지가 더 어렵죠. 그 다음 페이지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정도 대목에 오면 이거는 뭐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원장님은 뭐 충분히 그죠? 원장님은 뭐 그냥 닦으라고 풀어도 다 풀 것 같아요. 이런 게 면접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과하면 수능 굳이 최저를 확인하지 않아도 금방 알죠. 그죠? 뭐 굳이 뭐 하겠어요. 이게 답변이에요, 답변. 답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서울대 면접은 그냥 쭉 하는 게 아니라 애가 화이트보드에 나와서 푸는 겁니다. 앞에 교수가 있고. 그래서 어려운 힌트를 주는데 힌트를 못 알아먹으면 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은 아예 어려운 문제를 주고 힌트를 줘서 애가 힌트를 알아듣냐 못 듣냐를 체크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애가 이제 저희 둘째가 서울대 시험 볼 때 면접을 저희 집에는 수학을 되게 못해요. 근데 일반 전형 통과해서 이제 1단계 통과하고 면접을 갔는데 수학 문제를 주는 거야. 근데 하나도 자기는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교수님 모릅니다. 교수가 내가 힌트를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라 그러는데 힌트를 주는데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힌트를 줘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해봐라. 힌트를 점점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교수가.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럼 2번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이제 2번은 인문학, 3번은 사회학인데 저희 둘째가 썰을 좀 잘 풀거든요. 인문학은 막 떠드는데 조교가 녹화되는 시간 됐다. 세 문제인데 한 문제 못 풀고 한 문제 썰 풀다가 시간 끝났고 3번도 못 푼 거 아니에요. 근데 대입은요 운빨도 있습니다. 우리 애가 못 푸는 그 수학 문제가 무지하게 어려워서 오전 면접조가 다 못 풀었답니다. 그 문제를.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그 문제를 채점해서 제외. 그래서 저희 집애가 겨우 붙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오후 면접부터 수학이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 풀었대요. 저희 집애가 만약에 오후 면접이었으면 집에 왔다 이 생각이 듭니다. 면접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멀티플 미니 인터뷰는 이거 좀 의대에서 많이 하고 있죠. MMI. 이걸 도입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전인성 검사 있었고요. 이게 보면 서울대가 이런 걸 잘합니다. 의대 같은 경우는 역할을 주고 행동을 요구하는 시뮬레이션 기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방마다 면접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애가 들어가면 앞에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근데 환자 몸에 막 그림을 그렸어요. 조폭이죠. 나쁜 새끼입니다. 근데 걔가 죽어가요. 그럴 때 네가 응급실 의사면 어떻게 하겠느냐. 얘를 살리겠냐 죽이겠느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상황을 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양하겠죠. 의견. 그런가 하면 어떤 방에 들어가면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문제가 딱 받으니까 네가 의사인데 네 앞에 있는 환자가 시한부 인생으로 일주일밖에 못 산다. 그걸 한번 통보해봐라. 뭐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서울대가 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정치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정시평가 나오잖아요. 교과 역량 평가도 있고. 근데 내신만 좋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요걸 서울대가 이런 걸 평가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냥 이건 지금도 하는 거니까 통과할게요. 그래서 서울대학은 수능을 무력화한다. 수시에서는 일반고에게 유리하다. 전국 연계 과목 충실한 이수가 필요하고 정시는 1단계를 수능으로 자르니까 수능이 위력적이다. 정시 비중 축소고 내신 위력 상승 등등등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경희대학입니다. 경희대학은 저기요 없나요? 유인물에 그 사진 찍으셔야죠. 제가 설명회 때마다 유인물하고 화면이 좀 달라요. 이유는 차별대우입니다. 오신 분과 안 오신 분의 차별대우. 왜냐면 누구는 허벌나게 왔는데 누구는 집에서 편안하게 안 되잖아요. 제가 여자고등학교에 근무했는데 저희 학교에도 혹시 안에 물려고 주신 졸업생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에도 제가 편애하는 대표적인 교사였어요. 저는 아예 선언합니다. 3월달에. 담임선생님은 편애한다. 그러니까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그리고 한번 눈 밖에 나면 그냥 이런 거죠.
어떤 애가 싸가지가 없으면 질문도요 쭉 시켜요. 너 해봐, 너 해봐, 너 해봐 하다가 싸가지면 너 건너뛰고 그 다음. 뭐 이제 불만이 그냥 뭐 터져나오죠. 그럼 제가 그렇게 내가 말 잘 들으라고 얘기했잖아. 아주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잘하는 너무나 잘해주는. 자, 경희대학이 아까 제가 내신 반영 비율이 높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대학들은 내신 비율을 높이면 좋은 학교를 뽑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운영고등학교들 내신 반영을 많이 하면 정시원에 가겠어요? 못 가죠.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경희대학입니다. 경희대학은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졸업생은 안 뽑아요. 그냥 졸업생은 9등급이고, 재학생은 5등급이니까 서로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안 뽑아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겁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에서 공통과 선택 일반 진로 융합해서 상대평가를 반영하고 성취도만 반영하는 건 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탐구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와 절대 중에서 좋은 거를 반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절대평가는 A, B, C로 되어 있잖아요. A를 1등급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B를 2등급.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성적을 내요. 그 다음에 등급으로 성적을 내도 두 개를 비교해서 얘는 등급이 좋은 애는 그냥 등급을 반영해주고 얘는 ABC가 좋으면 ABC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고 애들은 등급으로 반영하거든 ABC로 반영하는 게 훨씬 이익이죠. 그렇게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희대학 같은 경우는 그 내신을 반영하되 이쪽에 꼼수를 써가지고 애들을 유인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맞는 의미는 학점제니까 다양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전형은 더 노골적입니다. 보세요. 종합전형에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면접형은 아예 최저를 반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서류형은 최저를 반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학생부 반영에서 이 면접형은 상대평가 석차와 절대평가 성투를 더해서 체크를 합니다. 근데 얘들은 뭐 하죠? 상대평가 등급을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면 특목고들은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을 안 쓰고 ABC만 쓰니까 이렇게 좀 합니다. 그러니까 경희대학이 아주 머리를 쓰는 거죠. 근데 정시 모집에 가면 아주 머리 쓰는 거에 절정이 이릅니다. 수능을요, 정시 모집을 두 개로 나눠요. 수능형, 학생부형. 그래서 수능형은 내신 반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마 운전고에다가 다문도 일로 가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고, 그냥 보통 학교들은 학생부형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뭔가 경희대 의대에 맞는 거.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 학생부형도 내신 반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세요. 학기 구분 없이 3학년 2학기까지 상위 성적 18개. 좋은 거, 너 좋은 거 내.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골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거 하면 별 차이가 없잖아요. 애들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합니다. 학생부 전체를 등급과 성투 중 좋은 거. 아까 그 학생부 교과처럼. 그러니까 경희대학 정시에서는 내신 반영을 하되 아주 꼼수를 부려서 근데 이걸 본 다른 대학 관계자들이 아주 혹합니다. 야, 절묘하다. 따라가겠다. 근데 이거 지금 우리 외대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아주 내신 반영에 그렇게 목매일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수능은 비슷한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내신 가지고 변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희대학은 학생부 교과는 고수학만 뽑고 교과는 종합평가하고 진로는 성취와 등급, 정연계하고 이수 여부가 있고 면접 평점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요 경희대학이 굉장히 빡세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럴 수 있죠. 어떤 애가 고1 때는 성적이 좀 좋아서 의대 간다고 생명과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2 때부터 성적이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못 가요. 그러면 내가 이제 과를 바꿔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한 번 정한 선택 과목을 안 바꿔줍니다. 그냥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나는 기계공학과를 가야 되는데 물리학 선택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나라로 도대체 경희대학을 갈 수가 없죠. 왜냐면 가려고 치면 감점을 하니까. 근데 그 와중에 절묘한 대학이 하나 나와요. 서강대학교. 서강대 아예 홈페이지에 이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왜 올리는 서강대학교는 모집 단위별 권장 기수 과목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해도 다 받아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아주 그 눈치 싸움이 치열하죠. 그쵸? 근데 지금도 서강대학은 저렇게 해요. 과목이나 서강대학은 무조건 성적 좋은 애만 뽑습니다. 사실 서강대학교 요즘에 우울하잖아요. 옛날엔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신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서연고, 성서한 그러거든요. 한 단계 밀렸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성대가 좋아, 서강대가 좋아 물으면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성대가 좋다 그러죠. 근데 제가 UA 배치표에는 서강대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성대보다. 이유는 저희 딸이 서강대를 나왔기 때문에 제 딸의 모교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합니다. 농담 같으시죠? 진단입니다. 그 대학교 배치표 있잖아요. 이거를 대기업 인사팀에서 늘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입사원 뽑을 때 얘네들 때의 대학의 순위가 어떤지를 체크합니다. 보통 4년, 6년 후에 뽑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체크한 애들은 2019년도 배치표 갖다가 확인해서 선발합니다. 지금 뭐 특히 무서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서강대학교인데 서강대학교 아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학생이 설정한 목표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와 다르거나 학업 과정에서 목표가 바뀌더라도 서류 평가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라 서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는 연세대고 서강대는 서강 그대의 자랑이듯 그대 서강의 자랑이라는 거죠. 서울대학교는 뭐예요? 슬로건이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관악을 보게 하라 이런 거. 건국대 존재감 없죠. 그래서 건대가 존재감이 없는 대학인데 건대가 또 한마디 합니다. 예를 들어 발표해요. 근데 발표했는데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발표를 왜 하나 싶어. 뭔가 특이해야 미리 하는 건데. 그 다음 논술도 우리 논술 쉽게 할 거예요. 그럼 그냥 시험 볼 때 쉽게 하면 되지 뭘 지금 벌써부터. 그리고 이거 시험범위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그래도 건대도 또 꼴의 대학이라고 KU 픽들에서 지정 과목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정 과목을 설정했는데 경희대학처럼 보세요. 문과대학, 국어영어사 이거 다 안 배우는 애 있습니까? 사회과학, 국어사회, 수학 이거 수능 시험범위예요. 그거 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과대학에 오면 좀 자세하게 합니다. 공과대학은 조금 자세하게.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는 계열 상관없이 이수해라 얘기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애들이 고교 학점제잖아요. 학점제의 기본은 뭐예요? 자신이 선택 과목을 정하는데 진로 적성을 먼저 정하는 건데 자유전공학부는 뭐죠? 전공 없이 뽑는 거잖아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야 진로 적성을 정해 하고 그거에 따라서 선택 과목 골라. 애들이 얼마나 골치 아파요. 고1 애들이 그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과목 고르는 게. 아까 우리 원장님 자연계인데 과탐수 얘기하면 좋다. 근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했잖아. 그렇게 애들 어렵게 만들어 놓고 대학 가려고 그러니까 자유전공. 전공 없이. 와서 1년 동안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나중에 2학년 때 과를 정하라는 얘기니까 무슨
이게 엉망이니까.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고교 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근데 자유정부가 누구 생각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됐죠? 이재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자유정부가 점점 찌그러지고 학점제가 계속 물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교육과정.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한 거니까 이건 뭐 그냥 이게 아까 이게 정우열 선택해서 그냥 넘겨가겠습니다. 뻔한 얘기입니다. 파란 거와 빨간 거 차이는 아시죠? 빨간 거는 수능 시험범위고 파란 거는 배우긴 배우되 등급이 안 나오고 성취도만 나오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재외고는 안 해도 됩니다. 서울대하고 성대밖에 아니면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는데 그때도 이제 EBS 교재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탐구는요 사회과학을 이제 같이 보는데 보시면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두 영역을 봐야 되는데 점수는 각각 줍니다. 사탐 따로 과탐 따로. 그러면 자연계에는 전부 다 과탐을 가산점을 준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수능시험 시간표.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과목의 문항수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보면 아까 원장님이 얘기를 통합과학이요. 제가 질문을 무지하게 받은 게 이제 통합과학 질문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번 겨울방학 때 선행을 시켜야 되는데 물화생을 선행을 시킬까요? 통합과학을 시킬까요? 제가 과학 선생님들마다 물어보니까 전부 다 답변하는 사람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수업하는 사람은 통합과학 해야 된다 그러고 물화생 하는 사람은 물화생 해야 된다는데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뭐라 그러냐 나는 물화생이 난 것 같다 얘기했거든요. 제 말이 맞지 않을까요? 통합과학 하는 것보다 물화생이 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마치거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얘기하면 틀려도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얘기한 거죠. 전형 반영 과목 얘기를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참 잘하는 거죠. 올해 고1부터는 9월 모평이 없어지고 8월 모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8월 모평을 본 다음에 성적이 나오고 성적 나온 다음에 수시 원서를 쓰는. 지금은 성적 나오기 전에 쓰니까 애들이 막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주에 수능인데 수능 보고 그 주에 바로 대학교 논술고사 보잖아요. 저는 이거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교육부가 귀토로도 안 들어요. 애들이 성적이 안 나온 상태에서 논술고사를 보러 가야 돼요. 애들이 자기가 최저를 통과하지 않아서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시험 보러 가서 떡 붙었는데 성적이 훨씬 잘 나오면 제가 제 제자애가 있는데요. 딸내미가 재수를 했어요. 저한테 전화 선생님 저 소원 풀었어요. 뭐야 그러니까 아무개가 이번에 성적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잘 나와서 서울대 경영학과 그냥 문 열고 들어가요. 너무 좋아. 선생님 제가 밥 한 끼 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했다. 근데 한 5분 정도 후에 전화가 오니 얘가 울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왜? 우리 누구가 2대 논술 붙었대요. 그럼 수능 잘 봐서 서울대 경영을 거저가게 생겼는데 애가 논술고사 보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붙은 거예요. 근데 수시에 붙으면 정신 못 가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거 좀 하라고 했는데 교육부가 잘 안 하네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학의 입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학들이요. 그 대학들은 애들이 많이 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조금 오면 싫어하고 많이 오면 좋아하는데 그 항상 대학들은 이거예요. 7번 경쟁대학보다 입학 전형 요강의 매력도 우위. 그러니까 다른 대학보다 요강을 잘 짜야 애들이 올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요강을 가장 잘 짜는 대학은 가천대학이에요. 가천대학은 아주 얄밉게 요강을 잘 짜. 그래서 애들로 하여금 보면
붙을 것 같아. 그럼 나를 위해서 요강을 짠 것 같아. 그래. 한두 명이 아니니까. 올해도 수시 모집에 가신 데들이 몇 명이 왔어요? 8만 명이 지원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세요. 또 가시는 논술이 있으니까 6만 원씩 받거든요. 그러면 8만 곱하기 6만 원. 얼마야? 4억 8천이에요? 48억이에요. 6번에서 18. 공이 8개죠. 어느 개는 아마 48억인 것 같은데. 48억이 한 방에 생기는 거야. 짭짤한. 그래서 대학들이요, 그 공동 연구를 해요. 공동 연구. 그러니까 대학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서로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인물에 없죠. 책자에 아마 없을걸요. 이게 이제 대학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협의를 쭉 했는데 그런 협의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는 어떻게 할까, 뭐 정성평가를 도입할까 말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접을 도입하냐 마냐 이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같이들.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을 쓸까 아니면 원점수를 쓸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원점수는 믿을 수가 없다. 성적 불이가능. 이렇게 빼자 얘기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심지어 성적을 분포 비율 이걸 쓰자 말자 논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사실은 이런 거죠. 어떤 학교는 A가 많아요. 어떤 학교는 A가 적습니다. 어떤 학교를 더 대학은 높게 평가할까요? A가 많은 학교, 적은 학교. 이게 A가 많다는 건 생각해보면 이 학교에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도 가능하지만 문제가 쉽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30% 정도를 적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보다 넘어가거나 적으면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런 모델을 가져가겠다. 이게 이제 대학들이 말하는 교과형 모델. 이런 식으로 다 요강을 짜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설명된 거죠. 보면 학생부 교과지만 정성평가를 집어넣어서 쇠특도 같이 한번 평가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학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진영은 지금이랑 거의 똑같아서 큰 차이 없으니까 후다닥 넘어갑니다. 이거 지금이랑 똑같아요. 단계별로 애들을 뽑아서 실시한다는 게 똑같습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소개서를 부활하자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학적 변동, 편입, 전학 이런 거 있는데 검정고시 어때요? 검정고시. 대학 가는데 검정고시가 얼마나 좋아요, 나빠요? 검정고시는요, 애가 정시 모집으로 대학을 간다고 가정하면 검정고시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학교 내신 신경 안 쓰고 그냥 빨리 검정고시 다 보고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서 가면 정시 모집을 잘 갑니다. 그런데 약간의 그 커리어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수시는 못 가니까. 그래서 재밌는 게 재입학. 재입학 뭔지 아시죠? 요즘에 대치동은 재입학이 유행입니다. 뭐냐면 만약에 내가 조연고를 다녔습니다. 근데 1학년 1학기 마쳤는데 영 시원찮아요. 그러면 자퇴하는 겁니다. 자퇴해서 나머지 6개월 동안을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1년 후배들하고 같이 공부한 다시 저연고로 입학을 합니다. 재입학이에요. 그러면 난 이미 한번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시험을 잘 보겠죠. 1년 더,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 성적이 올해 나오고 작년에 나온 게 있잖아요. 작년께 말소가 됩니다. 새로운 곳으로 쫙 도배가 돼요. 그럼 나는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재입학. 근데 만약에 저연고로 안 가고 만약에 다른 학교로 갔다, 가정으로 갔다 하는 건 편입학입니다.
편입할 기여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내신은 다 지워집니다. 이게 요즘에 대쪽에서 인기입니다. 한국 엄마들은 대학 갈 때 막 빠삭합니다. 그 어떻게 그 규정을 다 알아가지고 했을까요? 그래서 요즘은 전문가들이 뭐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 하는 행동을 보고 전문가들이 결정해요. 그 다음에 수능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죠. 공통 과목으로 본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정성평가를 대부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환경 점수는 뭐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건 표점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형은 뭐 똑같은 모형 나오는 것이고요. 다 찍으셨죠? 공동연구는 건국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대 이와야 되니까 저런 대학들이 딴 대학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시는 정신이 이렇게 간다. 아까 경희대학이 이걸 똑같이 했죠. 수능하고 수능과를 이렇게 나누어서 했고, 요 세 개 중에 필정을 줄여 쓰고 정성, 교과는 이렇게 하고 등등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내신 5등급으로 바뀌면서 이런 흐름이 돼.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도대체 이런 거를 만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교사를 오래 한 건 아닌데 제가 1986년부터 교사를 했는데 한 40년 해보니까 이게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애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할 놈은 어디 가도 잘하고요. 못할 놈은 어디 가도 못해. 그래서 저는 학교는 그냥 가까운 데 보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선택의 기준, 정시만을 노린다면 특목자 사고가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우리 중학교 출신 선배의 고등학교 현실을 체크해보라는 얘기는 우리 중학교 선배가 저 고등학교에서 몇 등이 나왔는지. 근데 오늘 제가 오전에 저희 모교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저희 모교는 인천에 있는 송도고등학교인데 근데 거긴 그거 하더라고요. 요번 다음 주 토요일 날 중학생들한테 뭘 개방하냐면 올해 고1 애들이 봤던 중간고사 문제를 가지고 중3 애들은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원하면 와서니까 학교에서 그 교실을 마련해서 하는 거예요. 그 해보면 애들이 대충 자기 성적을 짐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건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그럼 내가 쓰는 건 뭐냐. 올해 3월 달에 서울시교육청에 모의고사 본 게 있어요. 고1 거. 근데 3월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중학교 시험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잘할 거냐, 뭘 할 거냐, 애들이 어디 갔냐면 올해 3월달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를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보게 하면 얘가 고등학교에서 몇 등도 한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원하는 고등학교의 수시와 정시의 비율, 수시에 많이 붙으면 수시형, 정시에 많이 붙으면 정시형, 수업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시형 고등학교는 학생부 관리가 잘 되고요. 정시형 고등학교 학생부 관리가 잘 안 되죠. 특목고도 하나고는 수시형이고 전조상상고는 정시형이에요. 그 다음에 희망고의 지능실적 등등 쭉 나오고 이동거리 너무 멀면 안 좋아요. 가까운 게 좋아요. 그다음 희망고의 교육과정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의 난도 너무 쉬워도 너무 어려워도 안 된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학과학 심화 실험 연구 프로그램 유무를 살펴야 되고 아이의 성향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아이의 성향은 무슨 얘기예요? 애가 지나치게 내성적이면 특목자 사고에 보내면 안 좋아요. 애가 주눅이더라. 그 다음에 외향적인 문제 보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종합지원 지원하려면 내신의 기록이 중요하다는 얘기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학교도요 골치 아프게 남학교냐 남녀공학이냐 여학교냐 이게 이제 골치 아프죠. 일산은 대부분 남녀공학이에요. 남학교 따로 있나요? 없네. 여학교 따로 있어요? 없어요.
고민 여지가 없네요. 근데 다른 지역은 고민이 많은 데입니다. 네. 혹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 있어요? 일산 말고? 없네요. 남녀공학이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교육부 장관이면 저는 그냥 단성학교, 남녀공학 싹 없애고 그냥 애들이 남녀공학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가출하면 쇠뜨로 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반고의 기준. 여기에 해당하면 얘는 일반고 가야 돼요. 왜? 치열한 학업 경쟁을 원하지 않으며 중학교 성적이 보통이며 자유롭고 엄격한 학습 분위기를 좋아. 이러면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일반고에 사실. 근데 일반고가 폭이 넓어. 일반고가 선택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소문난 일반고 예상론자입니다. 일반고가 좋다. 특히 의과대학가들은 일반고에 가서 전교 1등 하는 게 답이다. 우리가 이제 용의 꼬리가 있고 뱀의 머리가 있는데 고등학교는요, 저는 대학 갈 때는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훨씬 유리하다고 봐요. 제가 시도 하나 드릴게요. 아까 면접 갔다는 저희 서울대 갔다는 둘째 아이가 용인외고를 시험 봤었습니다. 근데 면접 시험 보고 나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V자리로 나온 거예요. 면접 잘 봤다 이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야, 면접 문제가 뭐겠냐? 아빠, 면접 문제가 너무 쉬워. 플래카드 준비해, 아빠. 무슨 플래카드? 수석 입학. 뭔 면접이 면접이 이거더라고. 동아리를 하는데, 동아리가 우리 학교는 25개다. 근데 동아리실은 20개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이게 면접 문제였대. 수학이죠, 수학. 그래서 제가, 너 뭐라고 그랬는데, 아빠, 그 문제, 그렇게 쉬운 문제를 면접이라고 용인외고에서. 너 뭐라 그랬어? 간단해. 허물고 다시 찌면 된다. 내가, 진짜로? 진짜. 교사가 뭐래? 웃던데? 그래서 떨어졌죠. 무슨 수석인데. 근데 떨어지고 나서 일반고에 갔으니까 랭킹 안에 든 거예요. 서울대 휴게 갔습니다. 전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왜냐면, 근데 큰애는요, 큰애는 외고를 졸업해요. 들어갈 때는 어깨 뽕 넣습니다. 자기 딸 외고 같은, 우리 딸 외고, 외고, 영어과에 갔잖아. 이걸 내가 고1, 고2 때 늘, 우리의 영어 외고과, 우리 영어 외고. 근데 고3 때 되니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내신이 안 좋아요. 근데 그래서 겨우 이제 논술 전형으로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제가, 일반고가 낫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청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특목자사가, 근데 이런 애는요, 특목고에 가야죠. 공부 열심히 하게 생겼잖아. 근데 맨 끝에가 중요합니다. 학습 목표가 뚜렷하며 상위 10% 안에 들 자신 있는 학생. 없으면 그냥 일반고 가세요. 그래서 일반고의 대유불리. 유리한 건 내신, 불리한 건 나머지 다. 특목고는 불리한 건 내신, 유리한 건 나머지 다.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특목고등학교가 좋은 거는 전 교육의 퀄리티가 좋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친구 관계가 좋다. 우선 애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얘기한 거니까 통과할게요. 보세요. 그 다음에 선택기준 종합. 한글로 써 있으니까 다 아시니까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일반고에 갈 때는 얘들은 일반고, 쟤들은 특목고고. 근데 그래도 있습니다. 애가 공부 잘하는 애가 특목고에 가서 뒤로 처지니까 얘가 자존감 깨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 심지어는 일산에 살다가 애들을 위한다고 학군지로 간다고 대치동으로 들어가서 망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한다고 그랬는데 대치동 가서 완전히 헤매는 애가 있어요. 그럼 조심하시오.